예, 내란 특검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한 것은 법원에서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작지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승리를 우리가 하나 거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선일보가 어제 보도한 기사인데 갑자기 내란 특검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라고 하는 기사가 떴어요.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그냥 딱 보면 야,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까지 당했네. 덜컥 걱정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언론 플레이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조선일보도 이런 식으로 제목 뽑아서 기사 쓰는 게 정말 얍삽하지.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렇게 첫 줄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나 다 읽으면 그동안 출국 금지가 안 돼 있다가 이번에 내란 특검이 조은석이가 출국 금지를 시켰구나 이렇게 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 다음에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것들이 다 취재는 했어. 보면 내란 특검은 경찰과 검찰의 특수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뒤에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그동안 출국 금지 안 돼 있다가 새로 출국 금지 시킨 것처럼 또 읽게 돼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난해 12월 검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당시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어요. 이미. 그러면 작년 12월에 있었던 출국 금지가 왜 새삼스럽게 뉴스가 돼? 마치 그동안은 출국 금지 상태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특검이 출국 금지 시킨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도록 기사를 쓰고 제목을 다룬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지난해 12월에 출국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내란 특검은 왜 이거를 다시 했냐? 이게 사건이 내란 특검으로 넘어오잖아요. 내란 특검으로 넘어오니까 그동안 출국 금지가 됐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특검이 다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거니까 이건 그야말로 그냥 자동적으로 실무적으로 처리된 일에 불과해요. 이거를 무슨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내란 특검이 발표를 하고 조선일보가 이걸 받아서 마치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것처럼 이렇게 써제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조은석이 이자는 수사는 개판인데 언론 플레이 하나는 제법 하는 모양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사는 개판이잖아요. 맨 처음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얼마나 수사 능력이 없으면 특검의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되겠냐고. 수사에 기본도 안 돼 있는 자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지. 그런데 이런 자가 아무것도 아닌 이미 작년 12월부터 쭉 계속되어 오던 출국금지 조치를 지가 사건 넘겨받으면서 기술적으로 한 번 더 했을 뿐인데 이걸 대문짝만하게 조선일보에 특집기사처럼 쓰게 만드는 재주는 있다. 수사는 개뿔 못하는데 언론 플레이는 제법 하는 모양이다. 조은석이란 자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조은석이를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하는 짓을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자가 수사가 개판이라고 무능하다고 개뿔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특검에서 첫 번째 영장 신청한 게 기각됐으니까 어제. 법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합본 삭제를 지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서 제기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 주기와 흠집 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 언론에 고지한 토요일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호인단이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응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은 뭐냐? 조은석이 이자가 어제 언론 고지를 했어요.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입니다. 직후에 이자가 언론에다가 뭐라고 그랬냐?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한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토요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것들이 1차 체포영장 정말 근거도 없이 택도 없이 요청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당하자 그거를 바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특검이 소환하면은 응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니 바로 28일 날 오전 9시까지 특검으로 출석해라. 그거 소환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 기각 청구하겠다. 그러면 법원도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기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어제 논평하면서 하도 정말 황당하게 어이없게 법이 무너져가는 상황을 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은 제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고소하면 마포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마포경찰서가 피고소인들의 주소지를 찾아서 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깁니다. 그럼 넘겼다는 것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고지가 와요. 어제 보여드렸던 카톡을 통해서 고지가 와요. 그러면 저한테 오면 제가 고소한 그 피고소인한테는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그러면 그 피고소인은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경찰로부터 언제 나와달라고 소환 요구를 받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그 날짜에 맞춰서 가도 되고 그날 뭐 집안에 굉장히 큰 일이 있거나 무슨 입사 시험이 있거나 뭐 형편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 개인 사정이 있으니 오라고 한 그날 제가 가기가 어려우니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다시 저한테 고지를 해줍니다. 그럼 검찰에서 받았다고 또 저한테 고지를 와요. 이런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고소한 경우고 제가 고소당한 경우나 고발당한 경우가 많잖아요. 문재인 때 10여 차례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경찰서에서 또는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고발당했으니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고소당했으니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마포경찰서 누구누구 수사팀의 누구누구 수사관한테 와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저한테 고지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변호인한테 알려요. 제 사건을 맡은 변호인한테 알리면 변호인이 그런데 박사님 그 시간에 가실 수 있나요? 방송관계나 일정이 괜찮나요? 제가 그 시간 사실은 이런 일정 때문에 가기가 어려워. 그러면 변호인이 저한테 그 통지를 한 수사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 사건으로 고발된 고성국을 오라고 그랬는데 고성국 박사가 그날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어서 그날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 다음 날짜를 변경하고 시간을 변경해서 조정을 다시 하자. 조율을 합니다. 저희 변호사가 조율에 들어갔을 때 조율에 응하지 않은 수사관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수사관은 아직은 제가 무죄 상태 아닙니까? 제가 고발을 당했든 뭐 고소를 당했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고, 그리고 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런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관의 임무니까 조율을 해서라도 제가 나와서 수사를 빨리 받아주는 거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미리 날짜를 정하여서 통보를 하지만 절대 그걸 고집하지 않습니다. 피고발인이 또는 피고소인인 고성국이 사정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 그럼 다음 주 며칠 날 몇 시면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조율을 한다고요. 변호사하고. 그럼 변호사가 또 다 저한테 다시 수사관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간 맞출 수가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그 시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변호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수사관한테 가요. 제가 고발당한 사건이건 고소당한 사건이건 제가 경찰서가 부르는 대로 그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제가 늘 방송 때문에 바빴으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변호사를 통해서 조율해서 간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달라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대통령으로서 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특검이 부르면 가겠는데 그 날짜가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조금 다른 날짜로 조정을 하자, 조율을 하자. 그리고 이 사안을 보건대 직접 내가 특검이나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나가서 조사받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 당신들이 질문을 먼저 보내면 내가 서면 답변하겠다.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거라고. 이 조율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부여되어 있는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형사사건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어요. 수사기관은 자기들 수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몇 월 며칠 날 오라고 나한테 통보하지만 그걸 내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정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율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강제 소환을 하겠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지만 그거는 조율 과정이 지난 다음의 일이에요. 지금 조은석이가 하는 짓을 보세요. 체포영장부터 덜렁 넣었어. 저것들은 통과 영장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넣겠죠. 그러면 특검 발족하자마자 윤석열을 감옥에 집어넣은 애가 되겠지. 근데 웬걸? 말이 안 되니까 기각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뭐냐? 조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인단하고 자, 우리가 하여튼 수사는 해야 되니까 좀 나와달라. 언제가 좋겠냐? 이렇게 해서 조율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걸 왜 언론에다가 얘기하냐고. 근데 이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먼저 28일이라고 땅 때렸어. 마치 그날 안 나오면 바로 다시 체포영장 집행이라도 할 듯이. 이렇게 협박하고 겁박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은석에 대해서 수사는 빵점이다. 이건 개뿔 수사도 하나도 모르는 자다. 무능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언론 플레이는 좀 하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조은석이라는 자를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이 자가 특검이 돼서 하는 짓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특검의 목적은 뭐가 됐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 쳐넣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 이 자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무작스럽게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 다 개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부터 할 수 있냐. 그런데 저것들의 그런 정략적인 언론 플레이 어떻게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이 흉폭한 이 사법폭력, 이것을 그래도 법원이 이건 아니잖아 하고 정말 심할 때는 이건 아니잖아 하고 제동을 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그 변호인단이 그 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어제 체포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작지만 의미 있고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싸워나갈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싸움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곧바로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고 대한민국 자유파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되는 싸움입니다. 강건도 불고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더 강한 관심을 갖고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네, 고성국 칼럼, 오늘은 작지만 소중한 승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이 법적인 의미와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10시 반 가까이 늦게 방송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내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